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쇼입니다. 작년 초등학교 교장으로 은퇴한 박 씨는 집 소파에 누워 리모컨 돌리는 일로 지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퇴직 후 국내 여행을 몇 번 하고 나서는 딱히 이렇다 할 계획이 없었죠. 친구들 모임에 문화센터 강좌로 바쁜 아내의 귀가를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일과가 되자 박 씨는 문득 길고 긴 앞날이 막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경제적 준비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는 일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노후의 행복한 삶을 보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산뿐만 아니라 건강, 일, 취미, 관계, 봉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면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가령 돈은 정말 많지만 가족관계는 완전히 무너져 매일 다투고 가족끼리 등을 진다던가, 돈도 많고 가족관계도 좋지만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만 있어야 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를 돈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건강이나 심리까지 잘 보살필 수 있는 똑똑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덜 받을 수 있는 시니어들의 취미생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아직까지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취미생활이라고 하면 참 한가한 소리하고 있다,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취미 활동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이제 100세 시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남은 20, 30년을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취미생활 없이 앞서 말씀드린 박모 씨의 사연처럼 막연히 집에서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만 느껴지고 자존감도 자꾸 낮아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집에만 있기보다는 일단 무조건 밖으로 나가시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과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요즘 국내에서 골프가 새롭게 각광받는 운동이 되면서 시니어분들 중에도 골프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사실 골프는 그리 추천하는 취미 활동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함께 골프를 배우는 사람들과 한번 라운딩을 다녀오면 큰 돈이 들기 때문에 평범한 분들이 배우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니어들이 취미활동을 선택할 때는 어떤 부분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취미활동을 할 때는 가능하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서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취미 위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취미활동을 할 때는 가족이나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활동 하나, 각자 즐길 수 있는 취미활동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해보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은데요. 각 나이대별로 적당한 취미생활을 소개해드리면 5, 60대는 자전거 타기, 등산, 식물 키우기, 반려동물 기르기, 낚시, 국내 여행, 그림 그리기,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등이 있으며 7, 80대는 서예, 시쓰기, 바둑, 종이접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취미생활을 선택하실 때 5, 60대는 주로 몸을 사용하여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 좋으며 7, 80대는 정적이며 두뇌의 사용이나 마음의 안정을 갖는 취미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활동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자전거 타기인데요. 요즘 시중에 비싸고 좋은 자전거가 많이 있죠. 하지만 굳이 비싼 자전거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깨끗한 중고도 괜찮고 2, 30만 원대의 적당한 자전거를 구입하여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동네를 천천히 한 바퀴 돌아봅니다. 가방에 물과 간식도 챙겨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한번 돌아보는 것인데요.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동네를 돌다 보면 우리가 자동차로 다닐 때는 미처 몰랐던 새로운 길과 꽃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부족해지는 비타민도 햇볕을 쬐며 충전할 수도 있고 다리 하체 운동도 되며 내가 몰랐던 우리 동네의 숨겨진 명소도 발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과 부부 사이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취미생활은 베란다를 활용한 작물 심기입니다. 고추나 상추, 방울토마토 같은 쉬운 작물부터 시작해보시면 좋은데요. 소일거리 삼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키우다 보면 은퇴 후 남는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수확으로 나오는 다양한 작물들로 반찬을 해먹는 기쁨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니어들이 실제로 가장 좋아하는 취미생활은 무엇일까요? 한국갤럽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생활은 등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40대 이상부터 남녀 공통 1위로 한국 중장년층의 대표적인 취미생활로 등산이 자리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입증하듯이 국내 아웃도어 총매출 규모가 7조 원으로 세계 시장에서 2위에 이를 정도로 커지기도 했습니다. 등산은 심폐지구력 향상과 근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맑은 공기와 자연 풍경을 직접 느낌으로써 정신을 맑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를 돕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의 우울증을 예방해 준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하산을 하는 과정에서 무릎 관절이 체중과 배낭의 무게를 지탱하며 내려오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니어들의 경우 무릎이 시리거나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연골이 손상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등산은 무릎 관절에는 정말 안 좋다고 하니 근력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은퇴를 바라보는 시점에서의 취미 활동은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중심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회사 근처 중심으로 운동하던 습관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은퇴를 하게 되면 회사 근처에 갈 일이 잘 없습니다. 따라서 취미 활동을 하실 때는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중심에서 가까운 곳이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자주 가기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취미 생활을 가지는 것이 좋을까요? 장수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취미를 즐기면서 인생을 건강하고 활력적으로 살수록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요. 반대로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낄 때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이는 몸의 노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하고 싶은 취미나 일을 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취미 생활이라고 하면 텔레비전 시청이나 책을 읽는 정적인 활동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그런 활동들도 좋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은 인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체 활동 시간을 늘려서 일상에서의 움직임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시니어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평소에 배워보고 싶었던 것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무언가를 배워보고 싶은 시니어분들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우리나라는 복지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에나 복지관, 시청, 구청, 주민자치센터, 마트가 있는데요. 이것들의 공통점은 문화센터가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센터를 잘 이용하시면 노래, 요리, 악기 등 무엇이든 몇만 원만 주면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에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니 이런 강좌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도서관에서는 내가 배울 수도 있지만 재능기부 등을 통해 내가 잘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을 활용하면 배울 것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취미를 즐겨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삶의 만족도도 높여주고 부부, 가족 간의 사이도 더 좋게 해주는 노후에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 영상 공유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분들께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쇼입니다. 오늘은 먼저 저희 시니어 정보쇼에 보내온 한 시니어 부부의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에 거주하는 부부입니다. 현재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국민연금을 각각 받고 있고 기초연금을 저는 20만 원, 아내는 아직 신청 전에 있습니다. 얼마 전 살고 있던 시가 4억 원의 아파트를 매매 후 전세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더 작은 전세로 이사를 한 후부터 제가 받고 있던 기초연금 20만 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현금이 없어서 있던 집을 팔고 더 저렴한 전세로 들어온 것인데 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가요? 이유라도 알고 싶어 답답한 마음에 시니어 정보쇼에 사연 보내봅니다. 이유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을 잘 받고 계시던 중에 간혹 살고 계시던 자가를 처분하고 전세로 옮겼는데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의 월소득 인정액이 늘어나게 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이 부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왜 있던 집을 매매하고 더 저렴한 집으로 옮겼음에도 기초연금이 중단된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2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무엇일까요?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쉽게 말해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를 계산하는 방법은 신청인의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제외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우체국연금과 같은 제도에 가입되어 수령한다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면 단독 가구는 최대 30만 7,500원, 부부 가구는 최대 49만 2천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인정액은 신청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의 합산금액인데요. 이 금액이 2022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의 경우 단독 가구 180만 원, 부부 가구 288만 원입니다. 먼저 월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103만 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잡는 것을 말하는데 기초연금 자격 판단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자녀의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넘는 경우 집값의 0.78%를 임차소득으로 적용합니다. 다음은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 하는데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을 많이 가진 경우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킴으로써 노령연금이 부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운영됩니다.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는데요. 여기서 일반 재산이란 소유한 재산의 시가표준액을 뜻하며 기본 재산액은 소유한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액 개념입니다. 금융재산은 현금과 수표, 어음, 주식, 예금, 적금, 부금, 수익증권 등을 의미하며 고급 자동차는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회원권은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제액은 가진 재산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도시와 광역시에 있을 경우 1억 3,500만 원이 공제되며 중소도시에 있을 경우 8,500만 원, 농어촌에 있을 경우 7,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기초연금의 수급 기준을 바탕으로 사례자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위에 사례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10만 원 정도 감액되어 20만 원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시가 4억 원의 아파트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시가표준액을 시가의 50%로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시가 4억 원 아파트의 시가표준액 2억 원에서 대도시의 기본재산액 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면 6,5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6,500만 원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율 4%를 곱하면 260만 원. 26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약 21만 7천 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가 4억 원의 아파트의 월소득 인정액은 약 21만 7천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3억 5천만 원짜리 전세 아파트에 대한 소득 인정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공제 없이 기본 공제 5%가 전부입니다. 그러면 3억 5천만 원에서 5% 기본 공제를 곱하면 3억 3,250만 원이며 3억 3,250만 원에서 대도시의 기본재산액 공제인 1억 3,500만 원을 빼면 1억 9,750만 원이 됩니다. 1억 9,750만 원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율 4%를 곱하면 790만 원. 79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약 65만 9천 원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증금 3억 5천만 원 아파트의 월소득 인정액은 약 65만 9천 원이 됩니다. 위의 계산에서 알 수 있듯이 비싼 집을 팔고 전세로 옮겼지만 오히려 소득 인정액은 약 45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자가일 경우에는 시가의 50% 정도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에서 50% 정도의 기본공제 효과가 있는 것에 비해서 전세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5%에 대한 기본공제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에만 해당되고 점포 등의 임대료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재산의 월소득 인정액이 대략 45만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례에서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조건들과 더해지면 기초연금 소득기준액을 초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의 지급도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은 매매나 전세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고 더 저렴한 집에 살면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는 것이 무조건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집을 팔기보다는 주택연금 가입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경우 받은 주택연금액만큼을 부채로 인정해서 100%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택연금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주택연금 신청 자격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부부 기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한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주택연금의 최고 장점은 내 집에 거주하면서 평생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위 사례자의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기초연금 계산이 적용되니 있던 집을 매매하고 전세로 이사를 간 것은 조금 아쉬운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연자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가에서 전세로 변경했을 때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가주택보다 저렴한 전세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자가 소유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매매를 하셔야 할 상황이라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주택연금 또한 대안이 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분들께도 영상 공유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분들께 더욱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